방금 장수탕 선녀님 사진 이거 영상 찍고 이제 편집하려고요. 날씨 진짜 좋다. 앉아있는 김에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해가 나요. 완전 환상적이네 오늘 날씨.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오늘은 특수교사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특수교사가 되고 나서 방학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대는 여행을 갔어요. 여행 얘기를 하면 아마 되게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제일 처음에 그게 취미라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취미생활이겠죠? 그래서 여행을 그 시간 방학 때는 주로 여행을 갔고, 여행을 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에 있으면서 사진을 찍게 됐어요. 아이들 사진도 찍고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되고. 그래서 저희 취미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시작은 여행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은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게 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일. 네. 제일 처음 갔던 여행은 특수교사들이 모여서 자원봉사를 가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에 지원해서 같이 참여한 게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네팔로 간 게. 거기에 가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친구랑 배낭여행으로 베트남을 종단하고 태국까지 가는 그런 일정으로 자유여행을 처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혼자서 중국을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방학에는 그렇게 여행을 시작을 하게 돼서 처음 유럽 배낭여행을 가고 싶은데 유럽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돈이. 그래서 300만 원을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처음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갔다 온 사진들이 제가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시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무렵에는 카페에서 사진 전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었는데, 뭐 요즘도 많이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사진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리카페라는 곳, 홍대에 있는 이리카페에서 처음으로 시차 적응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전시를 했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여러 가지 인연이 닿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의 취미생활은 사진이었죠.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여행을 쭉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는 딱 교사들 혹은 뭐 학부모님들을 만날 일은 없고, 주로 집단이 교사 집단인데 그 안은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갈 텐데, 근데 그런 걸 갈증을 해소시켜줬던 게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취미생활이 저의 인생의 전반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다가 여행을 갔던 사람들과 책을 쓰게 되고, 그 경험들이 또 혼자서 책을 쓰게 되고, 책 쓰는 게 된 이야기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지만 지금도 약간 즉흥적으로 얘기하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책을 쓰게 되고, 책을 벌써 3권을 쓰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혼하고, 여행 때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로 이어지는 시기를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취미가 여행과 사진, 이 두 가지로 저의 모든 활동, 그러니까 취미죠. 아까 특수교사 말고 그 외의 일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있다가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 과정들에서는 정말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의 삶과는 좀 다른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상이 예전에 했던 여행 방식도 안 되고, 예전에 했던 생활 방식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좀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취미라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 잘 때 음악 듣는 거, 책 읽는 거, 그거마저 그냥 간간히 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러다가 첫째 아이 낳고 둘째 낳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에는 혼자 뭐 댄스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거든요. 운동을 댄스도 하고 뭐였지? 주로 댄스를 했나?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이것저것 했었는데 운동을 할 시간이 없죠. 애 키우면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 앞에 있는 수영장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수영을 하게 됐는데 이거 수영이 제 인생에 또 그러니까 육아 후 복직하면서부터의 또 다른 어떤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취미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영, 운동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면서 새롭게 수영을 20대에 한번 수영을 배웠다가 이렇게 자유형 이렇게 팔 돌리기 하면 반대편으로 귀에 물이 쪼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못 견디겠어서 한 달째 못 다니고서 수영을 취소했던 적이 있는데 안 되겠다, 이제 극복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기초반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새롭게 한 단계 내가 알아가는 것들이 예전이랑 또 다르고, 이거 귀마개를 끼고 나니까 물 쪼르륵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는 극복이 되더라고요. 귀마개로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기초반 선생님께서 칭찬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만 잘하면 좋다고, 잘한다고. 그 칭찬에 매일매일 받는 칭찬에 뭔가 제가 춤을 췄나 보죠.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서 재미있어지고 수영이 또 저랑 맞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수영을 하고 나면 활력이 돋더라고요. 에너지가 돌고. 그래서 복직 후에 어린이집 보내고 그때 잠깐 수영을 했는데 이거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6시 반 수영을 시간대를 옮겨서 복직하고도 계속 다녀야겠다라는 계획으로 6시 반 새벽 수영을 다니게 됐어요. 수영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고, 그리고 수영을 하고 나면 하루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제가 활동을 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확 기운이 돌고, 특히 겨울에 찬물 들어가는 거 되게 걱정되잖아요. 처음 들어갈 땐 되게 차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몇 바퀴 돌고 몸을 이렇게 수영하고 나면은 몸이 이렇게 데워져요. 샤워 싹 하고서 딱 나오면 이 차가운 공기에 그 상쾌함이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알 수 없는 그런 상쾌함이에요. 그래서 약간 물뽕이라고 하거든요. 물 뽕뽕 만진 것처럼 그거를 약간 중독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나니까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 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할 무렵에 눈에 들어온 게 서핑이었어요. 서핑을 옛날에 발리 여행 갔을 때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저걸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발리 여행 갔을 때 전에 둘째 임신하고 소울이도 같이 갔기 때문에 할 시도조차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그래도 좀 있잖아요. 이제 40대가 됐는데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또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서핑을 이제 아직도 비기너고 여전히 비기너인데 서핑을 이제 경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죠. 어디 가면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양양에서 할 수 있고 부산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양에서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5월에 시간이 나서 한 2박 3일 동안 그 재량 휴업을 끼고 휴일에 가서 남편한테 아이들을 부탁하고 2박 3일 동안 서핑만 하겠다 마음 먹고 갔어요. 양양 가서 2박 3일 동안 서핑을 배웠는데 이게 수영의 매력과 서핑의 매력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핑을 하게 되고 배우는 즐거움이 또 이거는 서핑도 할 얘기가 조금 많은데 어쨌든 서핑을 배우게 되고, 아직까지도 이건 내가 서핑을 한다, 서퍼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해보려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서 좀 어려운데 쭉 하면서 살고 싶어요. 서핑을 그래서 양양에서 처음 배우고, 또 딴 데가 어디가 있을까? 우리나라 말고 여행이랑 서핑이랑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를 위한 선물로 여행을 가는데 처음이 서핑이었고 두 번째가 서핑하고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찾아봤더니 가까운 곳에 오키나와가 있더라고요. 오키나와에서 처음 해외에서 서핑을 해본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거 몇 해에 걸쳐서 다낭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다낭도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막 서핑이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는데 서핑 스팟이 한 2군데 3군데 정도 있거든요. 하고 부산에 가갖고 송정에 가면 서핑을 할 수 있어요. 부산 송정에 가서 서핑 배우고, 그때도 2박 3일 갔었는데 1박 2일이었나? 1박 2일이었나봐요. 부산에 가서 했는데, 부산에 갔을 때는 마침 정월대보름이어서요 달짓 태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그거 장관을 보고서 왔던 기억이 나네요. 부산에서 송정에서도 서핑했던 것도 되게 좋았어요. 네,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서핑을 하고 싶네요. 이게 파도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가 봐요. 그리고 파도를 타고 싶다고 해서 내 맘대로 타는 게 아니라 파도가 와야지 타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매력적이에요. 기다렸다가 파도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서핑까지 저의 취미는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전 살면서 음악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듣던, 부르던, 연주를 하던. 연주는 피아노를 배우지를 못해갖고 피아노 연주는 못하겠고 무슨 악기를 배울까 고민하다가 20대에 기타를 배웠던 적이 있는데, 이게 코드가 코드 C 코드 F 코드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이들이랑 쉽게 연주하고 할 수 있는 곡이 뭐가 있지? 우쿨렐레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쿨렐레는 코드를 보니까 너무 쉽게 C 코드도 하나만 잡으면 되고 F도 2개만 잡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쿨렐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 반 친구한테 이제 동요도 불러주고 손유희도 하고 같이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하니까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우쿨렐레를 얘한테 연주해주면서 같이 노래 부르면 우리 아이도 좋아하겠다 싶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혼자 독학을 했어요. 지금도 독학하는 중이고,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들 있으면 코드로 이제 연주하는 거. 여러 가지 주법이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못 하고요. 이것 또한 이제 시간과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동영상 제작과 수업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우쿨렐레는 이제 오프라인 계약하고 나면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할 때 활용하려고 할 때 쓸 때 그때 좀 더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취미는 또 우쿨렐레. 그리고 취미 또 뭐 있을까요? 또 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림은 사진이랑은 또 다른 매력인데,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은 앉아서 약간 명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보이는 것을 지금 보이는 것을 내가 그려보고 하는 수준인데, 다음에는 이것도 올해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동화책을 한번 써보고 그림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거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특수교사의 취미생활, 저는 그래요. 취미 부자로 살 거예요. 쭉 살 거예요. 취미 부자로. 근데 이런 게 특수교사로 살아가는데, 그냥 그리고 나로 살아가는데 재미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걸 배워볼까? 살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배워보고 내가 즐겨보고 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취미도 계속 만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취미 생활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면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 어쨌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보다. 그게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들,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자기의 관심 분야를 개발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제가 책을 만들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갖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재화 가치로 바뀌었을 때 그게 기쁨이 엄청 크더라고요. 책을 출간하거나 전시회를 해서 사진이 판매되거나 하면은 어쨌든 내가 그 수익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매력 있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재화 가치로 이렇게 바꿔져서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이. 취미생활 추천드려요. 일상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 수영대회도 나갔었어요. 가서 꼴등했지만. 네, 링크 영상 걸어드릴게요. 요즘에 관심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식물 기르는 거에 전에 관심 없었다가 식물, 그리고 커피는 쭉 예전부터 쭉 관심이 있었던 거고, 나중에 퇴직 후에 삶을 좀 생각해 볼 때 커피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주저리 떠들어 볼게요. 날씨가 진짜 좋네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실 텐데 죄송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